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코뉴스 홈페이지 노코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부산 소식입니다. 부산의 한 구청장이 지역 관변단체에 전화를 걸어 지역구 총선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는 내용을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또 다른 구청장이 지역 의원을 노골적으로 홍보하다가 선관위로부터 계도 조치를 받았습니다. 주민 모임에서 국회의원 이름을 넣어 개사한 노래까지 부르는 낯뜨거운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송호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말 부산 강서구의 한 주민 행사에서 김영찬 구청장이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시작합니다. 구청장은 한 유명 가요에 지역구 김도읍 국회의원의 이름을 여러 차례 넣어 목청을 높입니다. 최근에는 대저토마토 축제에서 고향 농민의 아들이라며 김 의원을 소개하는 등 노골적인 홍보활동은 선거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 참석이나 지지 호소 발언을 하면 안 된다며 계도에 나섰습니다. 선관위 관계자입니다. 현역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해가지고 선거운동 하는데 따라다니시면 안 되고 혹시나 그분을 지지 호소한다든가 이런 발언 같은 것도 하시면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만. 이에 대해 김영찬 구청장은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 행사장에서 자주 만나는 것뿐이라며 선거운동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이갑준 사구청장은 같은 당 총선 출마자를 도와달라며 관변단체에 전화를 걸어 2차례나 지지를 호소한 사실도 드러난 바 있습니다. 선관위는 이런 행동에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구청장들의 행동이 총선을 앞두고 오히려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CBS 뉴스 송호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선거대책위원회는 오늘 성명을 통해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들의 잇따른 선거 개입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김영찬 강서구청장은 행사장에서 도읍이 없이는 못 살아란 노래를 부르고 강서구청은 김도읍 후보 선거 현수막이 잘 보이도록 벚꽃나무도 쳐냈다며 불법 선거 개입이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 중립 의무가 있는 구청장 등의 불법적인 선거 개입에 대한 선관위와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40총선에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격전지를 차례로 분석하는 CBS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자, 오늘은 이재명 대 한동훈 대리전으로 주목받는 부산 진구 갑으로 가봅니다. 김혜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교 선생에다 나왔다 하더라고. 그것밖에 몰라. 정성국 씨 비하면 서은숙 씨가 한동훈 사람이. 앞전에 구청장가 떨어졌다 이거. 정성국이 그 사람은 당보고 찍으려 보는데 이름은 거의 모를게요. 평일 오후 부산 진구에서 만난 유권자들은 이번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에 대해 다양한 평가를 내놨습니다. 부산 민심의 바로미터로 꼽히는 부산진 갑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서은숙, 국민의힘 정성국 두 후보가 맞붙습니다. 부산진 갑은 새누리당 나성림, 민주당 김명춘, 미래통합당 서병수 등 직전 3번의 총선을 치르는 동안 인물과 정당이 계속 바뀐 지역입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양당 모두 총선은 처음인 후보를 내세웠습니다. 민주당 서은숙 후보는 부산 진구에서 구의원과 구청장을 지내는 등 높은 지역 인지도가 무기입니다. 국민의힘 정성국 후보는 한국교총 회장 출신으로 교육 분야 전문성과 참신함을 강조합니다. 특히 서 후보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명한 최고위원이고 정 후보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영입 1호 인사입니다. 이 때문에 두 사람의 대결은 이재명과 한동훈의 대리전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후보 인지도나 정당 지지도를 고려하면 유불리를 따지기 힘들 정도로 혼전 양상을 보인다고 분석합니다. 진시원 부산대 일반사회교육과 교수입니다. 이제 마지막에 부동층이 이제 어디로 가느냐, 그다음에 투표율이 어디까지 나오느냐, 이게 남은 편이죠. 부산의 중심에서 벌어진 명한대전에서 민심은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모두의 관심이 쏠립니다. CBS 뉴스 김혜민입니다. 부산 북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소형 카메라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사전투표가 치러질 예정인 북구 구포 2동 행정복지센터 3층 정수기 옆에서 오늘 소형 카메라로 추정되는 기계가 발견됐습니다. 양산과 인천 사전투표소에서 불법 카메라가 잇따라 발견되자 담당자가 점검을 하던 중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CCTV를 통해 설치한 용의자를 추적할 예정입니다.
북항 재개발 랜드마크 민간 사업자 공모가 또 유찰했고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조성 사업은 도입시설 34곳 중 10곳이 중단됐습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과 고금리 장기화 등의 발목이 잡히면서 덩치가 큰 주요 사업 추진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 가운데 핵심 구역으로 꼽히는 랜드마크 부지 개발. 오페라 하우스 인근 11만 3천 제곱미터 규모로 부지 가격은 6천억 원에 달합니다. 부산항만공사가 이 부지에 대한 민간 사업자 공모를 벌인 결과 마감 시간인 어제까지 본입찰에 참여 가능한 6곳 모두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BPA는 앞서 지난해 3월 첫 공모에도 유찰하자 입찰 조건을 일부 변경해 새로운 공모를 진행했지만 또 유찰된 겁니다. 부산항만공사 관계자입니다. 지금 현재는 PF 상황이 너무 안 좋지 않습니까? 또 간담회 할 때도 여러분들이 지금 시기가 좋지 않다. 한개사 정도는 들어온다는 말도 있고 있어가지고 했는데 그것조차도 안 들어오니까 다른 대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조성 사업도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도입시설 34개 가운데 10곳은 아예 착공하지 못했거나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휴양 리조트, 패밀리랜드 등 5곳은 첫 삽조차 뜨지 못했고 문화예술타운인 쇼플렉스는 사업자가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어 토지 매매 계약 취소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이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여파와 고금리 기조 장기화, 공사비 급증으로 덩치가 큰 사업체를 운용할 여건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PF 위기가 현실화해 사업자들이 직격탄을 맞으면 추진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어 부산의 대표적인 두 사업 모두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CBS 뉴스 김혜경입니다. 주말인 내일과 모레는 가끔 구름 많겠고 내일 오후 한때 1mm 안팎의 약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부산 대부분 지역에 황사가 나타나겠다며 건강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부산의 현재 기온 15도, 습도는 71%입니다. 부산 CBS 저녁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엔지니어 김상길, 기자 박진홍, 아나운서 국재일이었습니다. CBS